사랑했던 아버지의 죽음 그리고 그녀를 노리는 자들. 복수는 멈추지 않는다. 방금 엄마라고 했어? 저희 엄마세요. 아버지의 죽음을 둘러싼 진실이 밝혀진 지금 강재인의 세상은 무너졌고 그녀의 분노는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사람도 아니야. 하지만 진실을 파헤치는 대가는 너무나도 혹독했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 가까운 이들의 침묵 그리고 다시 피어오르는 죽음의 그림자. 이 집은 너를 위해 지은 집이란다. 강세리 크게 파놓은 덫에 내가 걸렸어. 내 딸 위해서 내가 내 손으로 죽였어. 아버지 강규철 회장의 생전 마지막 말이 귓가에 깊게 박혀 지워지지 않습니다. 유년 시절 제인은 아버지의 품 안에서 그 말을 들으며 환하게 웃던 기억을 떠올립니다. 강재인은 나한테 뺏겼으면 뺏겼지. 내 거 절대 못 뺏어요. 지금은 그 웃음이 슬픔으로, 그 따뜻함이 절망으로 바뀌어버린 채 그녀는 그 집의 현관 앞에 망연히 서 있었습니다. 내가 당신 구해줄게. 녹음기만 없으면 완전 범죄가 되는 거잖아. 녹음기? 강규철 회장이 죽으면서 녹음기에 메시지를 남겨놨대. 낡은 현관문 너머로 스며드는 햇살. 한때는 가족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이 집이 이제는 고요하고 싸늘하게 그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유품 상자 속에서 꺼낸 녹음기를 가만히 손에 쥔 채 제인은 버튼을 눌렀습니다. 만나지 마요. 지금 만나러 가는 사람 만나면 안 돼요. 브레이크가 좀 이상해요. 그리고 들려온 목소리. 미란아, 제발 도와줘. 강규철 회장의 목소리는 지친 숨결과 함께 절박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눈을 질끈 감은 제인은 그 음성이 가슴속 깊은 곳을 핥히는 듯한 고통을 안겨주는 걸 느꼈습니다. 그가 외롭고 두려운 죽음을 맞았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치명적인 죄책감과 분노를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녹음기에는 황기찬의 목소리도 담겨 있었습니다. 냉혹하고도 계산적인 음성. 어차피 저 사람은 곧 끝나. 뭐하러 손 더럽혀? 그 순간 제인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집의 대문 앞 무릎을 꿇은 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땅에 떨어진 눈물방울이 마치 피처럼 번져나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렸고 심장은 부서질 듯 요동쳤습니다. 이대로 끝낼 수 없다. 절대. 그녀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황기찬의 사무실로 향합니다. 화려한 정장을 입은 기찬은 의자에 기대 여유롭게 서류를 넘기고 있었지만 문이 벌컥 열리는 순간 그의 표정은 굳었습니다. 당신이 죽였잖아. 제인의 목소리는 낮고도 분명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기찬의 넥타이를 움켜쥐고 마치 온 세상의 분노를 담은 듯한 눈빛으로 그를 마주합니다. 아버지를 그렇게 내버려뒀잖아. 기찬은 그 눈빛을 마주하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표정하게 그녀의 손을 떼어내며 말합니다. 넌 늘 감정에 휘둘리지. 그게 널 망치는 거야. 하지만 오늘의 제인은 예전의 그녀가 아니었습니다. 감정에만 휘둘리는 약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고 손끝에는 확신이 눈동자엔 복수의 서사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감정이 날 망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당신은 그 감정을 무시한 대가가 어떤지 곧 알게 될 거예요. 그 말과 함께 제인은 녹음기를 책상 위에 올려놓습니다. 기찬의 시선이 녹음기로 향하고 잠시 숨을 멈춥니다. 그러나 그녀는 다시 그것을 들고 돌아섭니다. 이건 아직 당신에게 들려줄 수 없어요. 당신이 무너질 그날에 그때 들려드릴게요. 그녀는 단호한 걸음으로 사무실을 나섭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기찬의 귓가에 쿵 하고 울립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긴장과 불안의 기색이 비칩니다. 그의 과거가 마침내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곧장 고모인 강미란을 찾아간 제인. 숨을 고르며 그녀는 조심스럽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입을 엽니다. 눈빛엔 결연함이, 손에는 아버지의 유품이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고모, 저 아버지 죽음의 진실을 알게 됐어요. 강미란은 순간 동공이 흔들렸지만 이내 차분한 표정으로 되묻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갑자기. 제인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녀를 마주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고모를 찾았어요. 그리고 녹음기를 남기셨어요. 거기에 황기찬 이사장이 아버지를 방치한 정황이 담겨 있었어요. 잠시 정적이 흐릅니다. 강미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고 그녀는 시선을 피하려 했었지만 제인은 멈추지 않습니다. 고모, 아버지는 평생 고모를 믿었어요. 고모가 가족 중 유일하게 의지가 되었고 당신이라면 자신의 억울함을 알아줄 거라고 믿었죠. 강미란은 제인의 시선을 피한 채 냉정한 말투로 답합니다. 녹음기? 그게 무슨 증거가 된다는 거니? 편집됐을 수도 있고 상황 맥락도 없잖아. 나는 그런 걸로 누굴 판단하지 않아. 제인은 씁쓸하게 웃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판단하시죠? 가족이 오빠가 죽기 전 남긴 말보다 더 중요한 게 있나요? 오빠였어요. 고모의 오빠였고 제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그분의 마지막 호소를 이렇게 쉽게 의심하나요? 강미란은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녀는 흔들리고 있었지만 끝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말하는 그 녹음기 직접 들려줄 수 있어. 제인은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지금은 안 돼요. 너무 위험해요. 이 안에 담긴 진실은 많은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고모가 저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신다면 그때 드릴게요. 강미란은 묵묵히 제인을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럼 지금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네. 미안하지만 나는 증거 없이 움직이지 않아. 감정으로 판단하다 보면 결국 후회하게 돼. 제인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합니다. 좋아요. 증거를 보지 않으셔도 돼요. 대신 한 번만 저를 믿어주세요.
의심 대신 신뢰를 보여주세요. 그게 아버지께서 고모에게 남긴 마지막 부탁일지도 몰라요. 강미라는 말없이 등을 돌립니다. 하지만 그녀의 등 뒤로 제인의 마지막 말이 메아리칩니다. 오빠가 그렇게까지 외면받고 죽은 이유 고모가 기억하게 될 날이 곧 올 거예요. 그때 제가 왜 찾아왔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한편 YL그룹 내부에서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경합에서 패하면 회사를 떠나겠다고 선언했던 강세리는 이제 자신이 코너에 몰렸음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모면하려 했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제인은 냉정한 표정으로 세리에게 다가가 말합니다. 세리씨 본인이 한 말 기억하시죠? 경합에서 지면 회사를 떠나겠다고 했잖아요. 결과가 나왔고 이젠 약속을 지킬 차례예요. 세리는 제인의 말에 입술을 깨물며 반발합니다. 지금 나가면 내가 밀려난 꼴이 되잖아. 당신이 나 쫓아낸 거로 보일 거야. 제인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답합니다. 그건 세리씨가 만들어낸 결과일 뿐이에요. 이 회사를 위해 이제 물러날 시간이에요. 세리는 마지막까지 버티지만 결국 이사회의 결정으로 YL그룹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에는 패배의 분노와 굴욕이 서려 있었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복수심이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쫓겨나는 순간까지도 그녀는 단순히 밀려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인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자신을 일부러 몰아냈다는 의심이 뇌리를 맴돌았습니다. 그렇게 사무실을 정리하던 중 우연히 제인의 노트북에서 의심스러운 파일 하나를 발견합니다. 녹음 파일. 그녀는 손 떨리는 손으로 이어폰을 귀에 꽂고 재생합니다. 미라나 제발 도와줘. 어차피 저 사람은 곧 끝나. 뭐하러 손 더럽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세리는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그녀가 방금 들은 건 분명 강규철 회장의 마지막 음성, 그리고 황기찬의 냉혹한 말이었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진 그녀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휴대폰을 꺼내 황기찬에게 전화를 겁니다. 기찬 씨 큰일 났어요. 강 회장이 죽으면서 메시지를 남겼대요. 녹음기 안에 다 들어있어요. 당신 말도 다 들려요. 잠시 침묵. 전화기 너머로 황기찬의 숨소리가 깊어집니다. 그 녹음기 지금 누구 손에 있어? 제인 손에 있어요. 그런데 이대로 두면 기찬 씨 우리 다 끝장이에요. 황기찬은 이내 결단을 내립니다. 알았어. 지금부터 그녀를 따라. 어디 가는지 누구 만나는지 하나도 놓치지 마. 세리는 불안한 눈빛으로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립니다. 우리가 먼저 손 써야 해요. 녹음기만 없으면 완전 범죄예요. 기찬은 제인을 미행시키기 위해 사설 요원을 동원합니다. 차량의 GPS를 해킹하고 그녀의 휴대폰 통화 기록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세리는 기찬에게 실시간으로 위치를 보고합니다. 그들은 어느새 제인의 모든 행동을 통제하려는 지경까지 이릅니다. 한편 이 모든 흐름을 직감한 김도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는 제인을 찾아가 절박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지금 만나러 가는 사람 만나면 안 돼요. 무슨 일이 벌어질 거예요. 누가 당신을 노리고 있어요. 제인은 처음엔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도윤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은 그녀는 잠시 멈칫합니다. 하지만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책임감, 아버지의 죽음 앞에 외면할 수 없는 마음이 그녀를 움직입니다. 미안해요, 도윤 씨. 지금 멈출 수 없어요. 누군가는 이걸 밝혀야 하니까. 그녀는 그대로 차에 올라탑니다. 브레이크에 이상이 있음을 느끼지 못한 채 목적지를 향해 출발한 제인. 그리고 그 뒤를 따라붙는 검은 SUV 한 대. 차 안에서는 무표정한 남자가 제인의 차량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순간 제인은 이상한 소리를 느낍니다. 딸깍딱 속도가 줄지 않습니다. 놀란 눈으로 계기판을 확인하고 다시 페달을 밟아보지만 브레이크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안 돼, 멈춰야 해. 그녀는 핸들을 잡은 채 절박하게 외칩니다. 하지만 차량은 미끄러지듯 고속으로 내리막을 타고 달립니다. 도로는 굽이굽이 이어지고 마지막 곡선을 돌지 못한 차량은 결국 쿠궁! 차량은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지고 핏자국과 함께 조용해진 차 안. 그 안엔 제인의 핸드폰만이 미약하게 진동하고 있습니다. 도윤의 이름이 반짝입니다. 이 모든 건 단 하나의 녹음기를 둘러싼 숨막히는 음모와 침묵의 결과였습니다. 병원 응급실 앞 김도윤은 피트성이가 된 그녀를 보고 무너집니다. 제인아 제발 눈 좀 떠봐. 그때 정윤이가 병원으로 도착하고 최자영이 함께 있는 것을 본 순간 그녀의 감정은 폭발합니다. 방금 뭐라고 했어? 저의 엄마세요. 정윤이는 제인의 뺨을 올려칩니다. 사람도 아니야. 이걸 어떻게 날 어떻게 속인 거야. 최자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녀는 이미 너무 많은 죄를 짊어지고 있었으니까요. 병원 복도는 울부짖는 정윤이의 통곡으로 가득 찹니다. 같은 시각 강미라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회장의 금고를 열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있는 장부를 본 순간 그녀의 눈동자는 흔들립니다. 이건 기찬이? 황기찬이 비자금과 관련된 계좌를 운영하고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녀는 무언가를 결심한 듯 금고를 조용히 닫고 핸드폰을 듭니다. 그리고 말하죠. 이제부터 나도 준비할게. 여왕의 집 58회는 이렇게 한 번의 교통사고, 한 번의 배신, 한 번의 각성으로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제인은 과연 깨어날 수 있을까? 강세리는 어디까지 무너질까? 강미란의 결심은 복수일까 회유일까? 그리고 황기찬, 그는 이제 진짜 파멸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여왕의 집 다음 회. 폭풍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회차 리뷰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